저는 사람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. 조건 따지는 사람들 보면서 속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. 근데 그런 제가 결국 흔들렸어요. 그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서요. 34세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. 벌써 3년 전이네요. 첫인상이 딱히 강렬하진 않았어요.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얼굴에 그냥 조용히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. 천천히,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으면 제가 덜 예민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. 3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고, 제가 힘들다고 하면 퇴근하고 달려와 준 적도 많고요.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준 적이 있었는데, 배달이 아니라 직접 끓여온 거였어요. 돈 많고 차 있는 사람보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.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.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그냥 다 좋았어요. 그 사람 옆에 있는 게.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. 저도 37이니까 이제 슬슬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. 우리 결혼 생각 있는 거 맞지? 당연하지. 근데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달라졌어요.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건지, 전세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아이는 낳을 건지.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. 뭐 어떻게든 되겠지.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아? 처음엔 그냥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같은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조급해지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.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살아온 타입은 아니었구나 하고요. 오빠 전세 대출 한도 알아봤어? 아직? 뭐 은행 가면 되겠지. 그럼 언제 갈 건데? 곧. 곧이 언제야? 왜 이렇게 급해? 그 온도 차이가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어요.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어딘가 추상적인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인사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 사람 고향에 처음 내려간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. 작은 집이었어요. 연식 꽤 된 아파트였고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여유 없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.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.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고 밥 먹고 과일 깎아주시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.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. 그래도 둘이 열심히 벌고 알뜰하게 살면 다 살아.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.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.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잘 안 됐다고. 그냥 그렇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어요. 이상하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. 올라오는 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부모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 있어? 거의 없어. 사업하다 다 날렸거든.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? 뭐 어떻게든 되겠지. 또 그 말이었어요. 부모님도, 아이도, 노후도. 전부 어떻게든. 저는 차창 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어요. 큰 돈은 없으시지만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요.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.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. 집에 돌아온 뒤로 신혼집 얘기를 꺼냈어요. 각자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제가 먼저 말했어요. 나는 한 1억 정도 있어. 와, 진짜 많이 모았네. 오빠는? 왜? 아니, 이제 결혼 얘기하고 있으니까. 서로 자산은 알아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. 나 1,000만 원 조금 넘어. 1,000만 원? 왜 이렇게 적어?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렸고, 그냥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.
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라고요. 퇴근길마다 들고 오던 카페커피, 새 이어폰 샀다고 웃으면서 보여주던 얼굴 같은 것들이요. 예전엔 그냥 소소한 취미처럼 보였는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. 아, 이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겠구나. 결혼한다고 갑자기 달라질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. 그날 밤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. 37에 결혼 준비 시작하면 빠르면 38. 첫째 낳으면 39, 40. 둘째까지 낳으려면 42, 43.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티려면 그 사람 월급으로 이자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해요. 근데 그 사람 부모님 노후도 결국은 우리 몫이 될 거잖아요. 계산이 안 됐어요. 아이 둘. 그게 그렇게 과한 꿈이었나요? 그 뒤로 데이트가 달라졌어요. 예전엔 그 사람이 배달의 멸면 같이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. 이거 어때, 저거 어때 하면서. 근데 그 뒤로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또 2만 원이네. 한 달에 얼마야.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저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.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옆에 앉아서 커피값 계산하고 있고 손편지 받고 좋아하던 나는 어디 갔고 지금 이 사람 통장 잔액만 떠올리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, 저. 조건 보고 만나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나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속물인 건지 현실인 건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. 아이 둘을 낳고 싶은데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게 계산적인 건지 당연한 걱정인 건지 그 경계가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. 어느 주말 그 사람 원룸에 갔어요. 소파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어요. 자기 요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? 아니, 돈 때문이지? 알아. 나도 그게 문제인 거. 그 말이 더 슬펐어요. 억울하다고 해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어요. 화를 냈으면 저도 같이 화낼 수 있었을 텐데.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. 아이도 낳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오빠랑은 미래가 잘 안 그려져. 아이 둘,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,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?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막상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. 다 갖추고 결혼하려면 끝도 없잖아. 요즘은 애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.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 막막해졌어요. 저 사람은 아직도 결혼이랑 아이를 막연한 미래처럼 생각하는구나 싶어서요. 저는 밤마다 엑셀 켜놓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든 이라는 말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. 나 자기랑 결혼하면 더 열심히 살게. 돈도 더 모으고 배달도 줄이고 혼자 살 때처럼은 안 살려고 노력해볼게. 미안해, 오빠.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. 거짓말은 아니란 건 알아요. 근데 저는 이미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기대를 놓아버린 뒤였어요. 우리는 그날 오래 안고 있었어요. 울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 사람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그게 더 슬펐어요.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. 아이 둘, 평범한 아파트, 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삶. 어떤 사람들한텐 그것도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.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는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어요. 겁이 났던 거예요. 언제부터였을까요? 사람만 보면 된다는 말이 순수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아직 몰랐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게 철이 드는 건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.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
이번 사연은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.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쉽게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특히 결혼처럼 앞으로의 삶이 걸린 문제에서는 결국 누군가는 현실을 먼저 떠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더 누구를 쉽게 탓하기 어려웠던 사연이었습니다. 어쩌면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각자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 조금 달랐던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